근감소증 이제 sarcopenia가 생기시면은 이제 사망률이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arcopenia 약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료가 어려운 거죠.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메디칼 예능 의학정보 채널 심내실 황진호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좀 각광받는 그 근감소증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 특히 이 척추 질환하고 근감소증은 때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근육 그러면 이제 영어로는 muscle. 그럼 제일 먼저 이제 떠오르는 게 바디빌더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근육이 이제 우리 몸에 한 600여 개 정도 있다고 해요. 근육의 주된 기능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근육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정형외과적으로는 근육 딱 그럼 네 가지를 암기합니다. 항상 어디서 붙어서 어디까지 붙어 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origin, inser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OI. 부착 지점에서 끝 지점을 당기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blood supply. 이 근육이 엄청난 이 매스를 자랑하기 때문에 피가 잘 통해야지 얘가 썩지 않거든요. 어떤 동맥이 얘를 가느냐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nerve innervation이라고 해서 어떤 신경이 얘를 지배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어느 신경이 다쳤을 때 못 움직인다.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이제 네 가지 origin, insertion, 그다음에 blood, 그다음에 nerve innervation 이 네 가지를 다 암기해야 돼서 어쨌든 움직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최근에 이제 중요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미국의 데이터를 조사했더니 과연 어떤 사람들이 오래 살고 튼튼하느냐 봤더니 결국 머슬, 근육이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죠. 그래서 이제 근육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게 감강을 받는 거죠. 예를 들면 당뇨병하고도 상관이 많고요. 뭐 이제 나이 들면은 뭐 TV에서 이제 허벅지 근육이 어떻다, 뭐 두께가 빠진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저장 역할도 같이 하고요. 그래서 이 근육이 있어야지만 노년이 편안한 그런 역할을 얘가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령별대로 이제 근육을 좀 조사해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허벅지하고 종아리 근육을 많이 따지거든요. 근감소증이 있을 때. 그래서 보시면은 30대부터 벌써 근육이 감소합니다. 50대부터는 매년 1에서 2%씩 사라져야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70대가 넘으면은 절반 정도 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미형 체형이 되는 거죠. 팔다리는 얇아지고 배만 볼록하게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곧 50인데 특별한 경험을 정정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은 착! 이러고 이제 안 넘어지는데 요즘은 거의 벌러덩 넘어집니다. 이게 이제 근육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이제 민첩성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 작용이 느려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이 있구나라고 하는데, 특히나 이제 운동을 안 하게 되면은 근감소량이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그런 현상이 이제 나이 들면 생기니까 근감소를 막기 위해서 잘 해야 된다. 2017년도에 WHO에서 근감소증을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2021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근감소증의 진단 코드를 부여했다.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저 부여됐나요? 저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이 들수록 30대부터 감소해서 줄어드는 분이 이제 근감소증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근육의 양, 근력, 근기능이 모두 다 같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살짝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제 골근격계 섬유 파이버들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지방이 늘어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저희가 1등급 한우가 이제 마블링이 좋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치면은 지방이 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감소증 고기를 드시는 거죠. 남자들이 이제 30대부터 근손실이 생기시고요. 여성은 이게 포인트입니다. 꼭 챙겨가셔야 되는데, 폐경 이후에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멘트 드리는데, 폐경을 하면서 여자분들의 척추관절 질환이 급격히 증가한다. 우리가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것이 질병입니다. 영어로는 sarcopenia라고 되어 있습니다. sarco라는 거는 이제 라틴어로 근육, 이제 피니아라는 게 이제 감소증, 감소. 그래서 sarcopenia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골감소증 그러면 오스테오피니아 이런 식으로 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근감소증 이제 sarcopenia가 생기시면은 이게 이제 사망률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근육량과 근력이 부족한 남성의 사망 위험이 4.1배가 되고요. 보행 속도가 느려진 경우에 이제 9.5배까지 증가되는 경우 있습니다. 물론 뭐 보행 속도가 느려지는 원인이 꼭 근감소증만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민첩성이 떨어졌다든지 또 뇌질환 때문에 파킨슨 등이 있다든지 뭐 그런 현상도 같이 하기 때문에 보행이 느려졌다는 것은 굉장히 민첩성이 떨어지고 fall down, slip down, 그러니까 낙상을 할 확률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 보면 이제 낙상에 대해서 한번 겨울 때 해드린 게 있었거든요.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sarcopenia가 가진 환자들이 이제 저희가 보면은 악순환을 돈다. 이게 이제 악순환의 고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어로는 이제 vicious cycle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식입니다. 보행 장애나 일상 활동 장애가 스타트를 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당뇨병, 근육이 떨어지니까 포도당을 저장하는 근육 때문에 당뇨병, 심혈관간 이런 질환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못 일어나고 침대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제 낙상, fall down하고 골절이 되죠. 낙상 후 골절이 되면 사망률이 30배 이상 증가한다고 저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또 못 움직이니까 운동 부족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장기적으로 요양원에 앉게 되고, 또 더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비셔스 사이클을 돈다 이럽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이런 말 하신 분이 있어요. 한번 나이 들어서 넘어져서 못 일어나면 죽는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골절이 일어나든 어떤 형식으로든 침대에 누워서 2주가 있으면 근감소증이 어마어마하게 따라옵니다. 이게 비셔스 사이클을 돌게 되니까요. 저는 이제 척추 의사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그 근육 중에 척추를 바로 세운드는 항중력근이라고 여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은 코어죠, 코어. 그래서 척추 기립근, 그다음에 제가 항상 사랑하고 있는 복근, 코어 제일 중요한 복행근, 그다음에 외 복사근, 내 복사근,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식스팩, 그래서 복근, 그다음에 이제 뒤쪽에 있는 엉덩이 근육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저희 몸에 차지하는 근육 중에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육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팔이나 좀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근육의 양이 적으니까 요 이제 코어부터 해서 허벅지, 엉덩이 근육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근갑소증을 진단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종아리 통증에서 해드렸듯이 종아리 둘레를 재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뭐 기준이 있습니다. 남자가 33cm, 뭐 여자가 33cm 미만이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절대값이. 젊었을 때의 측정값을 알아야 되고 그거에 비해서 떨어졌을 때가 문제인 거죠. 근감소증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제 퀄러티와 퀀터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양적인 문제도 중요한데 퀄러티, 기능적인 문제도 다 같이 봐야 됩니다. 제가 종아리 두께가 엄청 두껍거든요. 근데 잘 못 뛰어요. 꼭 두껍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나쁘진 않지만요. 그래서 절대적인 값을 꼭 인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폭을 체크해서 최소 1초에 1m 이상 불가하다. 그러니까 보폭이 느려진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원래는 체크하는 방법이 의자를 이렇게 양쪽에 두고 한 바퀴 돌고 와라 했을 때 몇 초 걸리느냐. 그게 이제 우리는 쉬워 보이지만 근감소증에 걸린 70대 할아버지들은 엄청 힘든 겁니다. 어쨌든 상당히 보폭이 떨어져 있다는 거는 굉장히 나쁜 사인인 건 확실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악력제기라고 그래서 한동안 이제 저희 논문계의 한 이슈였습니다. 이제 악력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근력을 보는 게 있어서 뭐 남자가 28kg면 여자 18kg면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절대값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능적으로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아니다는 평가할 수 있다. 양적인 문제와 질적인 문제를 좀 같이 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하나 아주 간단한 밥이 이제 한쪽 발로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한쪽 발로 서 있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원래. 특히나 양팔을 벌리면 쉽기는 해요. 중심이 잡히니까. 양팔 벌리지 않는 상태로 한 발 쓰면은 특히나 중둔근, 엉덩이 핵심인 중둔근 테스트에서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을 이제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다면 비교적 근력이 괜찮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60세 이상이라는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들한테는 이거 포인트를 합니다. 별표 알려주세요. 근감소증에는 치료약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당뇨약 있습니까? 심장약 있죠?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arcopenia 약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료가 어려운 거죠. 능동적 치료를 하라고 그러면 환자들이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근감소증은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스스로 운동한 다음에 단백질을 섭취해 줘야 합니다. 운동 후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기를 권장하고 있는데 저는 이 방법이 없다는 거를 인지하셔야지만 치료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분들 되면은 뭐 우리가 옛날에 뭐 베지테리언에서 야채만 먹고 오래 살고 그러는데 무조건 단백질 드셔야 됩니다. 특히 계란, 두부 그거 좋습니다. 그리고 우유 1kg 성인 단백질 섭취량이 1kg당 0.8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를 타서 드시는 게 오히려 더 간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근력 운동 당연히 유산소하고 근력 운동 병행해야 됩니다. 근력 운동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아주 사랑하는 몇 가지 운동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항중력근이라고 하는 강화 운동 중에 이제 제일 좋은 운동이 이제 플랭크죠. 플랭크. 우리가 자매 결혼 맺으면서 한 플랭크 운동법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뒤에 쭉 그림이 나오니까 해주시는데 허리 아픈 분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브릿지 운동이라고 해서 힙 브릿지라고 하죠. 이제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요 자세에서 엉덩이를 들어줘서 중둔근을 꽉 조여주는 거거든요. 이 둔근 강화, 중둔근하고 대둔근 강화. 특히 여자분들 애플 힙을 얻기 위해서는 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배우에다 뭘 얹히고 하는 상태도 좋은데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동들은 허리 아픈 분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온몸 일으키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X차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운동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이제 그 윗몸 일으키기라고 하기에는 이제 말이 잘못된 거죠. 원래는 이제 윗몸 일으키기는 삭제된 운동입니다. 척추계에서는 퇴출된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바뀌겠지만 미국에서 군인 평가 방법이 이러는데 윗몸 일으키기는 이제 없습니다. 허리에 너무 많은 무리를 주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복근을 만들 때도 보면은 레그레이즈를 해서 다리를 올려서 하복부를 달려는 거하고 앱도미널 컬업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상복부 운동을 할 때도 컬업 한다고 그래서 상체만 30도 이내로 해서 복근에 힘을 주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지 더 이상 윗몸 일으키기를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하면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복근을 강화하고 싶으면 차라리 복행근을 단련하는 저희 운동법을 보시면 되지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밌는 근감소증에 대해서 우선 인트로덕션, 개요를 좀 말씀드렸어요. 근감소증 굉장히 어려운 치료입니다. 솔직히 sarcopenia라는 말 자체도 되게 힘든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안 좋은 병이고 치료약도 없고 스스로 하지 않으면은 돌파하기 힘든 병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운동 열심히 하셔서 sarcopenia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힘내쇼의 황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